파이썬 데이터 분석과 이미지 처리. 이번 시간에는 numpy의 연산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numpy는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렬의 곱셈, 덧셈 등 기본적인 연산 또한 다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numpy의 상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배열이 있을 때 여기에 단순히 어떠한 숫자를 더하겠다 라고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는 모든 각각의 원소에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식 더해진 결과인 3, 4, 5, 6이 된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수를 곱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곱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수 같은 경우는 스칼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원래 이렇게 어떠한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 매트릭스에 어떠한 스칼라의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각각의 원소에 값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바로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는 파이참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평하게 이 콜앱을 이용해서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콜앱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바로 파이썬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즉시 코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먼저 numpy의 상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먼저 이 numpy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의 데이터를 랜덤하게 4개 뽑아서 그 데이터를 2 곱하기 2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도록 만들면 총 4개의 데이터가 2 곱하기 2 배열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한번 여기에다가 연산을 수행해 볼게요. 저는 한번 10을 곱해 보겠습니다. 10을 곱하면은 각각의 데이터에 10씩 곱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요. 각각의 데이터에 10씩 곱해진 50, 20, 90, 40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서로 다른 형태의 numpy 연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numpy는 서로 다른 배열의 형태를 연산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기본적인 행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덧셈에 있어서 둘 다 배열의 형태가 동일할 때 덧셈을 수행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더해진 배열 또한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 형태의 배열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를 더해서 값을 구한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numpy는 서로 다른 형태의 배열 또한 연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에 2 곱하기 2 형태의 데이터를 1 곱하기 2 형태의 데이터랑 더하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이 1 곱하기 2 형태의 데이터가 크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 1이 차례대로 늘어나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더하는 것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array1은 2 곱하기 2 형태라고 이렇게 또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array2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순히 데이터를 만들게요. 이제 얘는 1 곱하기 2 형태가 되겠고요. 이 친구는 2 곱하기 2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array2가 아래쪽으로 늘어나게 돼서 덧셈이 수행되겠죠. 한번 이렇게 두 개의 numpy 데이터를 더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하게 이 데이터가 아래쪽으로 늘어나서 더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러한 작업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형태가 다른 배열을 연산할 수 있도록 배열의 형태를 동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4와 이 4 곱하기 1 데이터를 합칠 때는 이제 이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과 이것을 합치는 꼴로 배열이 변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합친 결과가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즉 numpy는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하기 때문에 형태가 다른 배열 또한 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 또한 실습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2 곱하기 4 데이터와 2 곱하기 4 데이터를 한번 합쳐볼게요. 이제 이건 지난 시간 복습인데요. 콘캐러네이트 함수를 이용하면 두 개의 배열을 특정한 축을 기준으로 해서 합칠 수 있다고 했었죠. 저는 한번 세로축으로 합칠 수 있도록 해볼게요.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2 곱하기 4 행렬이 이렇게 위아래로 합쳐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한번 여기에서 브로드캐스팅을 실습해보기 위해서 자, 4 곱하기 1 형태의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고 이제 이것을 어레이 3과 더해서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얘는 4 곱하기 1 형태이기 때문에 이 어레이 4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0, 1, 2, 3이 되겠죠. 이제 이 두 개를 합치기 때문에 얘를 4 곱하기 4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늘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과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넘파이는 서로 다른 형태의 배열 또한 연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처리나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마스킹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마스킹 연산 같은 경우는 각 원소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이렇게 4 곱하기 4 형태의 배열이 있을 때 얘가 5보다 작은지 체크를 하게 되면 각각의 원소가 5보다 작은지를 판단하게 돼요. 보시면 지금 5보다 작은 원소는 다 true 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이렇게 false 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마스킹 연산을 사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array 1이라고 해서 4 곱하기 4 형태의 하나의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죠. 이제 이 배열에 마스킹 연산을 해볼 건데요. 자, array2라고 해서 array1 중에서 10보다 작은 원소만 체크를 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10보다 작은 원소들만 다 true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마스킹 연산이 잘 수행이 됐다는 거고요. 이제 이 마스킹 연산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면요. 이 array1에 마스킹 연산이 수행된 그 배열을 넣게 되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어떠한 작업을 해주겠다라고 명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100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10보다 작은 원소만 선택해서 그 원소를 100으로 바꾸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보시면은 10보다 작은, 즉 true로 체크가 된 원소들은 다 값이 100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것은 실제로 이미지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색상이 너무 밝거나 하는 그러한 픽셀 값만 적절히 뽑아내서 그 픽셀을 다른 픽셀로 바꾸겠다 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일이 원소를 하나씩 방문해서 조건문을 이용해서 처리할 때보다 이렇게 마스킹 연산을 수행할 때가 훨씬 빠르게 동작한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마스킹 연산이 적절히 사용돼서 각 원소를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만 선택해서 어떠한 값으로 바꾸는 등의 작업이 매우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numpy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집계 함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 원소의 총합이나 각 원소의 평균값 등들을 빠르게 구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0부터 15까지의 데이터를 4 곱하기 4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때 한번 최대값을 출력해 보도록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가장 큰 값인 15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다면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numpy의 민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함수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요. 합계 같은 경우는 sum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평균값 같은 경우는 민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총 4개의 값들이 다 차례대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이러한 집계 함수는 특정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자, 한번 현재 배열을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각각의 열에 대해서만 합계를 구하거나 혹은 반대로 각각의 행에 대해서만 합계를 구하는 등의 작업 또한 가능합니다. 자, 실제로 저는 한번 특정한 열에 대해서 모든 행의 원소를 더한 값을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그렇게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더한 값인 24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다 각 열에 대해서
모든 행의 원소를 더한 값을 출력하는 연산 또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합계 또한 집계함수를 이용하면 특정한 열이나 특정한 행에 따라서도 집계를 수행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넘파이의 연산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향후 데이터 분석과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내용들이니까요.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